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강남 집값 때렸는데 지방 집값이 쓰러졌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마약 리포트. 약물에 손댄 내 딸 20대 삶을 통째로 빼앗겼다. 또 동아일보. 최저임금 쇼크로 아우성인데 정책은 현장과 따로 논다. 단속 채찍드는 정부와 울며 감원하는 업주. 그리고 국민일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강릉에서 공연한다. 다음은 경향신문. 양승태 법원 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했다. 이번엔 중앙일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 온다. 아울러 서울신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 온다. 이제는 한겨레. 다스 전 사장 MB 지시로 다스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국민참여재판 국민 눈높이 맞춘 재판으로 사법 불신의 벽 낮췄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16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한다. 은정씨, 이 뉴스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예, 이 밖에도 또 이분의 동향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바로 MB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실질 심사가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 이젠 정면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정면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어제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변호사 등을 통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런 성토가 많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여태 MB를 잡아들이려고 얼마나 들쑤셨던가. 하지만 사이버 댓글과 다스 수사를 해도 똑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 이제 국정원 특활비로 방향을 틀어서 들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이버 댓글, 다스 수사를 해도 똑 떨어지는 게 없다? 네, 이런 현실인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 아닌가 하는 여러 정황을 담은 소식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긴급 대책회의를 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격앙된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2도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4도로 오르겠고 그 외 전국적으로 영상의 기온으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짙어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높아서 인천과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계속해 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산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점차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돼 내일 낮까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도 오늘 오전 중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데요. 남부지방 적게는 5에서 최고 40mm 정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오겠고 강원 영서와 일부 내륙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문건들과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당시의 상황과 대책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당시 유력 후보였던 한 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항마를 내세운다.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유력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이라 규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한편 이 문건을 작성한 판사는 2016년 당시 법원 행정처 고위급 인사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MB가 주인공인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SBS 취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던 원세훈 전 원장이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포함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나 전달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인근 주차장을 특수활동비 전달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전달한 대상은 바로 MB의 집사로 불리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습니다.
국정원 예산관은 2008년과 2010년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 모두 현금 4억 원을 당시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예산관과 김백준 전 기획관은 대질 조사까지 받았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이번엔 다스 관련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 BBK는 MB가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다스는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한 140억을 돌려받겠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MB의 집사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소송 과정에 관여했던 정황이 문건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다스의 실무자와 미국에서 소송을 맡은 미국 측 로펌 대표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통화를 나눈 두 사람은 갑자기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미국 로펌 측 변호사가 수임료가 높다. 다스가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비싼 수임료 수준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다스 실무자는 김백준 총무비서관도 로펌 측이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살림을 맡은 총무비서관이 일개 중소기업 다스의 세세한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다스 문제에 꾸준히 개입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백준 기획관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다스 소송의 수임료 명목으로 미국 로펌 측에 지급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수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의혹에 수사를 벌였죠. 자, 그런데 최근 다스의 전직 직원들은 정호영 전 특검이 당시 다스에서 120억의 비자금을 발견했지만 이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호영 전 특검은 최근 당시 120억 원은 다스의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횡령으로 판단했다. 관련 조사 기록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이지 않았으니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이 국회에 제출했던 수사 결과 보고서에 120억 횡령 사건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언론 발표에서도 정호영 특검은 120억 횡령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국회에도 120억 횡령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 한편 과거 다스에 입사한 직원들로부터 입사 과정에서 MB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다스의 인사 문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의 결정적인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다스의 명목상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로 돼 있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바로 이상은 씨란 얘기입니다. 2007년 작성된 다스의 회계 자료를 보면 이상은 회장의 비서와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연봉보다도 많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불해 갔는데요. 그런데 이 전직 운전기사는 이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다스의 최대 주주 이상은 회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김종백 씨. 이상은 회장은 법인 카드도 없었다.
현금이 필요하니 가부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방식의 가부는 1997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도 직원 명의로 가부를 해야 했던 것인데요. 이에 검찰은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 규명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상은 MBC 보도였습니다. 다스의 협력업체 세광공업과 관련된 의혹이 새로운 규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광공업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이 이동한 시기 세광공업의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 세광공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로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광공업이 LKE뱅크의 증자금 10억 가운데 절반을 대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또한 MB의 매제 김모 씨는 다스 전무와 다스의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설립한 회사 SM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결국 세광공업은 다스의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MB 비자금의 저수지 가운데 하나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현재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이 대부기공의 창업자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스를 만들었을 때 어디서 돈이 조달됐을까 하는 의문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해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MB가 설립자금을 대고 지시를 내려서 대부기공, 즉 다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스 설립자금 저는 4억 2천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4억 2천만 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줘서 다스가 설립됐습니다. 그때는 대부기공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 협력으로 현대건설이 와서 다스를 지어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 협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원회관에서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스 관련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안가에서 했다는 얘기는 또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다스 전직 경영진의 검찰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기도 한데요. 다스의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은 바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다스 전무입니다. 이들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다스와 MB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다스 설립 단계를 MB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인사와 회계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놀랍습니다. 특히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된 진술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제대로 답변하겠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MB 측근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MB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인터뷰 계속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심경의 변화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군사이버사 얘기했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나 국정원 관련된 얘기도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장을 했고 이분이 또 열심히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 관련된 김성우 사장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완벽하게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속에는 한겨레와 JTBC 보도를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 협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요. 유사시 우리 병력에 자동 개입 조항을 담은 이면 계약이었는데요.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조약이었다. 이렇게 당시 비밀 군사 협약을 평가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 원전 수출에 관한은 미국도 우리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하는 건 또 한미 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무기가 나가고 군대가 나갈 일인데 동맹국인 미국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그냥 군사적인 합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으로 원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UAE가 제일 원한 건 뭐냐 하면은 한국제 원전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동맹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김태형 장관이 그거 별 문제 없다. 실제 파병하게 될 땐 국회 동의 받으면 된다 이러는데 이걸 UAE가 지금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웃기는 거야.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UAE에 설명하는 게 다르죠. 저는 이런 걸 헌법사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외국과의 안전보장 조약. 한편 자유한국당과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문제 삼은 언론은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밀 군사협약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문재인 정부를 나무랐습니다. 전 정권을 공격할 거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가 제 발등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쟁 문제로 아랍에미리트를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한겨레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가 재발등을 찍은 것은 조선일보고 외교 안보 사안을 국내 정쟁에 이용하려던 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이인자 칼든 아부다비 행정총장은 한국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출마 후보들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에 적용하더라도 결격 사유를 지닌 후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사실상 의혹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배제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기준에 따르면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력만 인사 기준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2007년 이후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제출한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영선 의원의 논문 제출 시기도 1998년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기준을 지방선거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약 4천 명 정도 될 텐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듯 의혹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한 30년 모질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쪼매이 막내한테 덜 미안해질라나. 그제 박종철 열사 31주기 현장에서 형 박종부 씨의 주모사 영화 1987을 통해 또 한 번 고발된 고문치사.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간첩 수사라는 미명 아래 고문한 이근한 씨. 그가 출소한 뒤 목사로서 교회마다 다니며 강연할 때 18년 동안 해도 많은 실적을 쌓아서 경찰에서 보기 드물게 4번 연속
특진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저 근정 훈장까지 받았는데 뿌리까지 파헤친다는 명성 뒤에는 김근태 씨의 사건처럼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고문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김근태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물고문을 좀 해보니까 소용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전기로 지져야 돼. 더블A 배터리 이거 하나만 가지면 불도 붙일 수 있어. 발가락에 코일 감아놓고 붕대 감아서 소금 염기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녹여서 붓고 그러고 딱 대니까 짜릿하거든. 그랬더니 금방 잘못했습니다. 전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고문의 피해자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직접 사과를 하신 적이 잘 없으신 것 같은데 따로 지금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니까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해는 못 갖춰도 종교적인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바뀌면은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이 되는 것이 비단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간첩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러면 요즘 말하는 인권 그거 존중하려고 그 간첩 보고 저러면서 선생님 평양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런 순환의 역사 속에 두 시대를 사는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저도 애국하느라고 한 건데 내가 내 집 잘 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애국을 해야 하나? 그렇잖아요. 정권마다 애국의 잣대가 다르다는 게 이근한 씨 입장 같은데 사람을 고문하는 애국은 없지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펼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니 정말 깨끗하다면 정면 대응이고 뭐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밝혀질 것인데 뭘 그렇게 발끈하실까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조현학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응한다는 말은 마치 검찰이나 사법부의 보수 세력 나서라 이런 지시로 들리네요. 네. 김미사님, MB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우리 국민들에게서 잊혀지는 게 겁이 났던 것인지 본인이 주인공이길 늘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는 이슈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나 봅니다. 아주 빅픽처네요 라고 하셨고요. 5064번 쓰시는 분, MB다스로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 벌써 MB다스의 사행시를 만들어 보셨군요. M, 명명, B, 백백하게 밝혀라. 다스가 누구 것인지 스스로 밝혀라.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검찰이 그 진실에 많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피해수혜 방침을 밝혔죠.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과 투기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앞서 들으신 대로 정부는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용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자료를 분산 저장한 뒤 체인으로 묶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적용되고 있어 데이터 위조나 해킹을 막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MBC 라디오 양재열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없는, 그 위조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점, 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을 한다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의 어떤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되는 서비스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전자결제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증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이나 신용정보 조회 동의처럼 전자서명을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카드는 삼성 SDS의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넥스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전자문서 원본 확인 또는 제휴업체 서비스 자동 로그인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쪽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해마다 60% 이상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140여 명 규모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파견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현악단의 선율이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일 수 있을까요?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 띄우면서 마무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울산고 좋아 웃으며 졸산고 좋아 눈물이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